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에서 관리하는 국민으로서 주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민이다 라는 걸 확인해주는 의미에서의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번호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동이랑 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 고기법센터 어필에서 주로 난민들을 조력하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필이 좋은 어필에서 리뷰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은유 작가님께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란 책은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책인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등록 이주 아동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이라 하면 국제인권부에서는 만 18세 이상을 아동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성년에 이르지 않은 이제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 중에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갔지만 아무런 번호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 부모님들하고 함께 와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 체류 자격을 잃고 아니면 적법한 형태로 한국에 왔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퇴거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난민들 같은 경우도 난민 아동으로 와서 아동으로 왔는데도 계속 부모님이 체류 자격이 없어서 자기마저 상실해버리거나 난민 아동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마찬가지로 국적국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아이디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스 레지스트레이션,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갖고 있는 체류 자격을 계속해서 연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런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떤 다름을 경험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디 소풍을 가려고 해도 소풍을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가는데. 왜냐하면 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이죠. 청와대에 견학을 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139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걸 하려고 해도 거기 등록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등록할 수 있는 번호가 없으니까 핸드폰을 사거나 개통하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친구는 이 제도의 간극 속에 아무런 등록을 되지 않은 아이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등록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닐까? 사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하지만 대부분의 용어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그렇게 쓰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그리고 불법인지 아닌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지 않은지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체류는 불법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어린아이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부모를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이 체류자격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체류자격을 잃었어요. 아이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아이가 5년 살고 10년 살고 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갔어요. 이제 그럼 어디로 가지?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퇴거시키면 갑자기 비행기를 태워서 어느 나라로 추방시켜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맞나? 라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한국의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분들이 25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면 미등록 아동은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합니다. 그럼 미등록 2만 명의 아동들은 한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이미 한국 자체가 그들의 사회가 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죠.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래요.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 누구냐? 세종대왕 이럽니다. 말도 한국 사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퇴거하고 평생 가본 적도 없는, 태어나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나라로 퇴거시킨다는 게 그게 맞는 것인가?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약간 돌려보면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입양을 보내서 미국으로 갔지만 다양한 이유로 그 안에서 입양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아서 국적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살아가다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살아가려고 대학을 가려고 하고 군대를 가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당신은 안 돼 라고 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입양 가서 계속해서 살다가 그거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기가 미등록된 상태인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시키고 한국으로. 그럼 한국에 추방해요. 자살했던 사람들도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태어나고 평생 살다가 한국에 아무도 없어. 한국말도 하지도 못해. 한국 문화도 못해. 그러니까 덩그러니 비행기 타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성원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 아이는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어요. 이런 아동들이 한국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시점.
아동에겐 교육권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동을 퇴거시키지 않겠다. 학교 다니는 거죠. 그럼 퇴거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이들 또 데리고 있으니 부모도 일단 퇴거시키지 않겠다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오기까지 여러 싸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퇴거하면 되나요? 그것도 이상하죠. 아동의 교육권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평생 그 20년 살았어요. 학교 다니고 살았어요.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제 너희 나라 추방.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하죠? 좀 어정쩡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승소하는 좋은 판결도 나와서 퇴거시키는 것, 강제 퇴거 명령은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는 이제 판결도 나와서 또 하나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이 문제는 미등록 체류 아동의 문제는 한국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억지로 만들어낸 실제로 사람들을 활용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미등록이라는 딱지를 찍어서 사람들 낙인 찍어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한국 사회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럼 미등록 이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여기에 더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또 거기에 더하여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아동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달 전에 법무부에서 최초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등록될 수 있는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지침을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가 시행을 했는데 너무 엄격했던 거죠. 제가 요건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15년 동안 이제 미등록 체류 상태였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걸 만족시키는 아동이라고 할 경우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큰 대책이 될 수 있겠냐라는 회의감도 있는 사정인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논의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한국 사회는 앞으로 마찬가지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것이고 한국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친구들, 많은 이제 사회 구성원들 속에 그런 아동들이 지금 자라고 한국 사회 이미 엄연한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자리를 적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내갈 것인가가 또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난민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것들이 중요했듯 잘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여기 초점 맞춰서 나온 책은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책은 막연하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등록된 거냐 미등록이냐 국가의 권리는 무엇이냐 라는 거를 첨예하게 논쟁한다기보다는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아왔던 5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왔던 활동가 4분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좀 변화가 있었어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는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래도 나가야지 국가의 출입국 엄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이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동시에 4분의 활동가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왜 또 중요하냐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알려지게 된 다음에 문제가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는 이 활동가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은유 작가님의 이 책 특히 5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와 그 배경들 어떤 판단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